전 20대 후반의 평범한 미혼남입니다. 연애하는 면에 있어서는 결코 평범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지금 20살이나 많은 여자를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밝히는 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껏 만나온 여자들과는 안 맞는 게 많아서 자주 다투고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아서 헤어진 적이 몇 번이는 터라 궁합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1년 전 바닷가에서 헌팅으로 만난 20살 많은 아줌마와 가볍게 만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서 서로 민망해하고 지금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에 나도 이제 하다 막장까지 왔구나 싶었죠. 그땐 제가 왜 그랬는지 몰라도 솔직히 처음 본 순간 아줌마에게 호감이 가더라고요. 옛말에 인연은 따로 있다더니 성격이 애교 많고 끼부리는 게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그랬어. 쉽게 넘어간 것 같아요.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종종 연락 주고받고 그녀가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던 터라 그녀의 집에 가서 만나고 그렇게 사귀는 것도 아니고 엔조이 비슷하게 돼버렸네요. 서로 외로운 처지에 위로하며 지내자고 만난 게 1년이 넘어갑니다. 같이 있으면 즐겁고 궁합도 굉장히 잘 맞고 그러니 더 자주 보게 되고 웬만한 연인 사이보다 더 가깝게 지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네요. 제가 그녀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것 같은데 어쩌면 좋을까요? 친한 친구 셋이서 항상 여름 휴가철이 되면 꼭 바다로 놀러를 갔죠. 바닷가 휴가 땐 꼭 헌팅으로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휴가 때에는 어느 해수욕장으로 갈까 기대를 많이 합니다. 친구 셋이서 각자 휴가를 맞추다 보니 겹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이틀밖에 되지 않아. 금요일 오후 늦게 출발해 2박 3일로 해운대로 떠났죠. 저희는 피서는 핑계고 헌팅이 목적이었습니다. 친목도모와 여름바다 그리고 새롭게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인연들. 하지만 1박 2일 같은 2박 3일이라 제대로 놀 수 있는 날이 많이 틀 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에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깔끔하게 차려입고 바다로 냉큼 달려갔죠. 7월 말에 한창 피서철이라 그런지 드넓게 펼쳐진 백사장과 주변 길거리엔 사람들로 넘쳐나더군요. 와, 뭔 놈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서로 감탄을 하면서 좋은 일이 빨리 생기길 기대했죠. 헌팅에 성공한 커플들은 모래사장 한켠에 돗자리를 깔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더군요. 하지만 그날따라 헌팅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솔직히 키는 큰 편인데 얼굴이 좀 딸리거든요. 2시간 가까이 돌아댕기며 헛걸음하고 사람 구경만 실컷 하고 지쳐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숙소로 되돌아와 굶주린 배도 좀 채우고 씻고 나니 밤 10시쯤 되었고 다시 바닷가로 나가 맥주나 한 잔 먹으면서 의미 있는 밤을 보낼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왁스로 머리 손질도 다시 하고 얼굴엔 비비크림도 좀 발라주고 편의점에 들러 맥주와 안주거리를 잔뜩 사들고 다시 힘을 내서 해변가로 갔습니다. 막상 해수욕장에 도착하니까 깜놀했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저녁 때보다 더 많아졌더라고요. 다들 헌팅하려고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구나 싶었죠. 준비해온 돗자리를 펴고 한잔하면서 주변을 물색해 보니깐 군데군데 여자들이 몰려있는 곳에 남자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헌팅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역시 이런 곳에선 헌팅이지. 저희도 몇 차례 헌팅을 시도했지만 계속 까이기만 하네요. 거의 20대 초반 여자애들 뿐이라 그런지 저희 같은 노땅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헌팅은 아쉽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계속해서 맥주만 마시고 있는데 저희 바로 옆자리에 아줌마 2명이 자리를 비고 앉는 겁니다. 그때 친구 한 놈이 그 아줌마들 보고 말을 걸었다. 저기 아줌마,
저희랑 술 한잔 할래요? 친구는 헌팅도 안 되고 자포자기한 마음에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였다. 그런데 두 사람이 우리를 쳐다보고는 그런데 벌써 술을 다 마신 것 같은데 하면서 살짝 웃는 것이었다. 그때 내가 재빨리 일어나며 아니요. 술이야 당장 가서 사오면 되는 거죠. 편의점 가서 술 사올 테니 진하게 한잔 하실래요? 재미있는 총각 들이네 하면서 그녀들이 웃는다. 그때 그 아줌마들의 입에서도 약간의 술 냄새가 풍겼다. 그때서야 나는 두 사람을 자세히 보았다. 한 여자는 청바지에 흰색 티를 입었고 한 여자는 무릎피까지 오는 주름진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나이는 40대 중후반 정도로 되어 보이고 아줌마 치곤 키도 크고 미모도 괜찮은 편이었다. 그중 청바지를 입은 아줌마가 좀 더 인물이 좋았다. 그래서 나는 얼른 그 아줌마의 팔을 잡아당기며 저랑 같이 편의점에 가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었는지 따라오는 것이었다. 누님 소주 마실까요? 아니면 맥주 마실까요? 그녀가 나를 쳐다보며 맥주로 하자 하며 웃는다. 근데 총각이 자꾸 누님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이상한데 우리 아들이 지금 대학생이거든. 근데 총각은 올해 몇 살이야? 올해 27살이요. 그럼 내가 총각 엄마 나이 정도 된 거 아냐? 엄마 나이가 올해 얼마나 되셨어? 올해 50살 되었어요. 누님은 몇 살인데? 호호, 총각 엄마하고 나하고 3살 차이네. 나는 올해 47살이야. 나와 아줌마는 정확히 20살이 차이 났다. 나이차 때문에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꽝 대신 닭이라고 했나.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똥 오줌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그래요. 제 눈에는 30대로 밖에 안 보여요. 하하하. 누님이 싫으시면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누님보단 그냥 편하게 누나라고 불러줘. 알았어요, 누나. 그런데 누나는 이 동네 살아요? 아니, 서울 사는데 부산 사는 친구한테 놀러 왔어. 우리 동생은 어디에 살아? 저도 서울 사는데 휴가라 친구들이랑 피서 왔어요. 누나, 근데 이렇게 다니면 아저씨가 뭐라 하지 않아요? 나 괜히 유부녀랑 놀다 오해받는 거 아닌지 몰라? 총각이 별소리 다 한다. 신경 안 써도 돼. 나 혼자 살아. 남편이랑 5년 전에 이혼했어. 그럼 애인은 있으세요? 지금은 만나는 남자도 없는데. 오예, 그럼 저랑 한번 잘해봐요. 제가 앞으로 확실하게 위로해 줄게요. 정말 진짜 확실하게 해줄 거야. 호우, 그럼 나야 완전 좋지. 참, 누나 이름은 뭐예요? 난정태, 김정태라고 해요. 내 이름은 윤경, 이은경. 누나는 얼굴만큼 이름도 참 예쁘네. 편의점에 들러 맥주와 이거리를 사들고 해변가로 갈 때는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걸어갔다. 5명이 둘러앉아 정신없이 이야기를 나누며 한잔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취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누나와 난 이미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우리는 서로를 한참 쳐다보다가 자연스럽게 다급했는지 누나가 먼저 일어나자고 한다. 주변을 대충 정리하고 해변가를 빠져나와 시내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다 되었다. 정태야, 너 오늘 내 숙소에 가지 않을래? 나야 뭐 누나만 괜찮다면 상관없지. 근데 누나 친구는 어쩌고? 친구는 자기 집에 가야지. 신랑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도 친구들을 버려두고 아줌마 숙소로 따라갔다. 누나가 먼저 들어가더니 나를 부른다. 아무 생각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니 세상에 그녀가 얼마나 급했는지. 내 앞에 짠하고 서 있는 아줌마를 바라보니 20살 차이 나는데도 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를 위아래로 바라보았다. 누나, 우리 앞으로 오래오래 알고 지내자. 알았지? 그래. 우리 집도 알려줄 테니 언제든지 놀러와. 아니다.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살래? 하하, 그건 좀 그렇고 내가 자주 놀러 갈게. 누나. 그날 이후로 혼자 사는 아줌마와 나는
동거 아닌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다. 거의 매일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다. 나는 그녀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 무척이나 행복했다. 우리의 만남은 1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28살이고 부천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인천 사는 친구에게 5살 많은 33살 돌싱녀를 소개받기로 했어요. 그때 저도 여친과 헤어진 지 3개월째라 많이 궁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었네요. 만나기 전에 카톡으로 사진을 먼저 봤거든요. 남자들이 마다하지 않는 긴 생머리에 새끼가 아주 철철 흘러넘치는 듯 했어요. 딱 제 스타일이었죠. 소개팅 약속을 잡고 남자들 여자들 해서 호프집에서 만났는데 웬걸 사진보다 더 괜찮더군요.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몇 시간을 놀고 노래방을 갔다가 이제 다들 집에 가는 분위기길래 그중 2명은 커플이었거든요. 커플은 먼저 들어가고 나랑 그 돌싱녀는 어쩔까 하다가 내가 우리 집 가서 한 잔 더 하자 했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때 개꾸라며 속으로 신받다를 외쳤죠. 집으로 와서 안주 하나 배달시키고 소주 3병 정도 사와서 한 잔 2잔 마시는데 살짝 알딸딸해지기 시작하자 얌전하던 돌싱녀가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 당하고 말았죠. 자존심이 살짝 상하긴 했지만 워낙에 끼가 다분해서인지 왜 이렇게 좋은지 보통이 아니더군요. 속궁합이 너무 잘 맞았어요. 흔히 말하는 명기였던 거죠. 그렇게 3달 넘게 만나니 약간의 콩깍지가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9달 만났는데 여친이 결혼 이야기를 슬슬 꺼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결혼까진 정말 아닌데 그래도 궁합이 너무 잘 맞는 명기고 그로 인해 콩깍지도 씌운 것 같고 그렇게 고민하다 이대로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 결혼을 했습니다. 현재 결혼 5년 차인데도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중요시하는 게 다르니 어떤 이에겐 속궁합이 너무 중요하고 어떤 이는 그거 없이 결혼은 애와 믿음 이런 것만 있으면 된다 하죠. 분명한 건 속궁합 부부금술 좋은 부부는 어떤 시련이 닥쳐도 지지고 볶고 싸워도 절대 이혼은 안 하더군요. 그리고 또 화해도 쉽고요. 그게 속궁합 잘 맞아서 늙어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랑 안 맞아 싫은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랑 애정의 느낌이 다를걸요. 당연히 결혼하면 바람필 수도 없는데 궁합까지 안 맞아서 부부 생활이 지옥이어봐요. 그렇게 이혼하는 사람 꽤나 많습니다. 많은 여자분들이 착각하는 게 성생활을 결혼생활이랑 떼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부니까 육체적 공감도 형성하는 거고 거기서 안정도 느끼는 건데 말이죠.